자, 이번 시간에는 포지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은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배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포지션 언더바 example 1.html 문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포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은 크게 네 가지의 정보로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인 정보들은 일단 스태틱 정보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작업자가 지정하지 않는 이상 포지션은 스태틱으로 처음부터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기본 예제로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위치들을 기본으로 해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보게 되면 자, 먼저 상단에 대한 마진들은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자, 마진 자, 오토 정보로 중간으로 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200 정도로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하이트는 900픽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색상 정보들을 입력을 시켜줬고요. 자,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중간으로 정렬된 그런 바이올렛 계통의 이런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레프트 팝업과 그리고 라이트 팝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보를 특별하게 입력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일단 스태틱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개발자 모드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자, 레프트 팝업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해당하는 이런 종합 속성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와 있죠. 자,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포지션이 언급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이런 포지션은 스태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일단은 팝업만 기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의 내용을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위에 레프트 팝업이라는 그런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해당 내용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을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인 포지션은 스태틱 정보로 이렇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지션을 지금처럼 뭐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기본 스태틱 정보대로 입력이 되고요. 자, 여기에 따른 정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치 원리에 따른 그런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패딩으로 배치되는 그런 원리들이 되는 거죠. 자, 패딩으로 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크기를 정해줬고요. 위드는 80픽셀. 자, 여기에 이제 패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부피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크기는 아마도 100픽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200픽셀.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0.875em.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FFDED3 이렇게 해서 정보를 만들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해당 내용이 팝업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정된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 일단은 이제 배치 원리는 이전에 있던 방법들과 동일하게 간단한 패딩 정보로서 자, 왼쪽에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띄고자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마진 정보를 사용해서 해당 여백에 대한 이런 공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근데 배치 원리를 보게 되면 저희가 포지션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요. 그러면 다르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은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포지션에 대한 정보들은 일단은 스태틱
자, 그 다음에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픽스드 정보로 자, 네 가지의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가지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다 다차원적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앱솔루트라고 하게 되면 좌표 이 단어 뜻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좌표 기준을 어떤 특정한 위치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스태틱 정보를 지금처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좌표는 마진 정보로서만 움직일 수 있지만 앱솔루트는 특별한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가 각각의 좌표 정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앱솔루트가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자,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지정해 볼게요. 물론 이제 앱솔루트를 지정한다고 해서 뭔가 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른 앱솔루트가 지정되었을 때 어떤 좌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픽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100픽셀 입력을 한 거죠. 자, 하게 되면 이런 좌표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한다라는 것은 앱솔루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를 저희가 보게 되면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탑과 버튼, 그리고 Z 인덱스라는 구조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레프트라는 건 왼쪽 좌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고요. 자, 물론 스태틱 정보들은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따라서 이제 앱솔루트만의 고유한 정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는 왼쪽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오른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옵션, 탑은 상단 여백을 가지고 있는 옵션,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디테일한 정보들은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그러면 자, 베개 좌표로 배치가 된 정보를 자, 저장해야겠죠. 자, 하게 되면 배치 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 간격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물론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라이트 정보를 입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영역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따른 비주얼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현재에 있는 상을 보통 이제 윈도우라고 하거든요. 이 윈도우에 고정된 그런 타입으로 배치가 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윈도우 상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화면 고정된 위치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좌표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해서 우리는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죠. 자, 앱솔루트 기준이 되고요. 이는 물론 이 컨테이너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마진용 오토를 없앴다라고 할게요. 자, 없앤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자, 여기는 정보를 보게 되면 지금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소스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드를 500이라고 합시다. 가로 크기를 50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 자, 이것과 별개로 좌표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좌표와 관계없는 그런 위치 변화를 우리는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움직이는 방향을 한번 보게 되면 간단한 몇 가지의 원리 원칙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은 배치가 된 이런 원리를 보게 되면 자, 레프트 팝업이라는 그런 구성은 여기서처럼 이런 윈도우를 통해서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각각의 몇 가지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좌표를 쓸 때 이런 옵션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옵션들 중에서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탑,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한 비주얼적인 도움을 좀 드리면요. 자, 그러면 속성들만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왼쪽 좌표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이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왼쪽 상단으로 잡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자, 이렇게 잡혀서 왼쪽 상단
자, 레프트와 탑을 썼을 때 여기에 대한 좌표로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코드식으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저희가 레프트에 대한 좌표를 써볼게요. 자, 레프트에 대한 좌표를 자, 만약에 이제 20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탑에 대한 좌표를 200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그 좌표 기준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자, 배치가 되는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왼쪽 상단으로부터 현재 윈도우즈 고정 위치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저희는 레프트 탑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정보를 쓰게 되면 그러면 라이트 정보는 조금 다릅니다. 자, 라이트 정보는 오른쪽 상단으로 고정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으로 고정돼서 상단에 있는 영역에서 일단 이제 배치되는 원리들은 자, 먼저 윈도우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선상에서 배치가 되는데요. 자, 배치되는 원리는 여기에 있는 윈도우 자체에서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치가 된 영역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200좌표의 원리로 배치가 됩니다. 이를 라이트 좌표라고 하는 거죠. 라이트란 정보는 오른쪽 끝점에서 이렇게 배치되는 영역을 우리는 라이트 좌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200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는 문서상에서 오른쪽 선상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탑의 좌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20만 줬다라고 할게요. 탑을 20을 주게 되면 상단 좌표로 고정되는 타입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 레프트 버튼이라고 합시다. 자, 레프트 버튼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단 좌표로 고정이 되는데요. 이는 저희가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레프트는 왼쪽 점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아래쪽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좌표는 200 정도 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200, 그 다음에 20. 즉, 아래쪽에 윈도우 선상에서의 위의 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배치가 된 원리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을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경우는 라이트 버튼을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하단에 배치가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앱솔루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 지금처럼 윈도우를 선상에서 이걸 윈도우라고 하거든요. 이 윈도우 선상에서 배치가 되는 그런 원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라이트 버튼이라고 칭해지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배치 원리가 상단으로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배치 원리, 기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자, 좌표에 대한 기준은 포지션 앱솔루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에 대한 원리는 왼쪽 상단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점, 자, 왼쪽 하단점, 그리고 오른쪽 하단점, 레프트 탑, 라이트 탑, 자, 레프트 버튼, 라이트 버튼 방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